삼국지의 역사는 그 드라마틱한 성격으로 많은 문학가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TV나 인터넷으로 쉽게 다양한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요즘에도 삼국지가 영화나 게임, 만화로도 각색돼서 만들어질 정도인데 즐길 거리가 없었던 그 당시에는 얼마나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온 삼국지는 세월만큼이나 많은 상상과 허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알아볼 주유도 우리가 잘 아는 소설 삼국지 속에서는 다혈질인 성격의 능력은 제갈량보다 한참 떨어진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럼 소설 삼국지가 아닌 실제 삼국시대 속에서 살았던 주유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주유라는 명장을 떠올려보면 가장 쉽게 떠오르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갈량이 주유를 3번이나 화나게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중 주유가 했다고 하는 말 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왜 하늘이 이미 나를 태어나게 하고서 제갈량은 왜 또 태어나게 했는가라고 원망했던 일입니다. 소설 속의 이런 주유를 보고 사람들은 세상을 편하게 하겠다던 주유의 계획이 결국에는 그다지 쓸모가 없는 것이었구나 하고 놀려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야기들은 소설이지 역사는 아닙니다. 역사 속의 제갈량은 주유를 화나게 한 적도 없고, 설령 화나게 했다고 하더라도 화가 나 죽을 정도로 심하게 놀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유는 실제로는 매우 그릇이 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주유에 대한 정사의 평가는 대체로 성격이 쾌활하고 도량이 넓었다고 합니다. 같은 시대 사람들의 평가도 높았습니다. 유비는 주유를 가리켜서 기상과 도량이 잠옷 크다고 말했고, 장간이라는 사람은 주유는 아량이 넓고 품위 있는 취미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알 수 있는 정사에 나오는 대표적인 일화 중에 하나가 오나라 장수인 정보와의 관계를 들 수 있습니다. 주유는 성격이 너그럽고 넓어서 대체로 인기가 많은 편이었는데, 오직 정보와는 화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강표전에 따르면 정보는 자신이 주유보다 나이가 많다고 자주 놀리고 모욕을 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주유가 깍듯이 대하니까 결국 감동해서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주유에 대해서 말하길 주유가 알게 되고 마치 향기 나는 맛있는 술을 마시는 것 같아 스스로 취함을 느끼지 못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격 좋은 주유의 외모는 어땠을까요? 주유는 당시의 삼척공자도 인정할 정도로 잘생겼다고 합니다. 당시 오나라에서는 주유를 두고 주랑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랑은 청년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신라시대 때 화랑할 때 그 랑자입니다. 근데 보통 랑이라는 말은 사람들 사이에서 청년이라는 뜻만 가진 게 아니라 찬미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랑을 해석하면 멋쟁이 주선생 내지는 요즘 말로 존멋 혹은 개간지나는 주유 정도가 되겠습니다. 손책도 손랑이라고 불렸는데 이것도 멋쟁이 손책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주유의 외모를 잘 표현해주는 표현이 있는데, 장성하게 되자 당당한 풍채와 용모를 가졌다고 하니까 실제 주유는 상당히 성격도 좋은데다 얼굴까지 잘생긴 그런 사람이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유의 집안 자체도 오랫동안 고관대작을 하고 높은 벼슬을 해왔던 금수저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피부색이나 건강 상태도 그 당시 일반적인 평민에 비해 매우 양호했을 것입니다. 그의 실제 외모를 조금은 짐작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현재 주유의 후손으로 알려진 영화배우 주윤발입니다. 주윤발이 주유의 후손이라는 이 사실은 2008년 주유의 63대 후손이 족보를 연구하다 오랜 시간 보관됐던 족보를 발견하면서 알려지게 됐다고 합니다. 주유의 직계자손인 주운도의 후손이 주윤발입니다. 또한 주윤발은 오나라의 황제 손책, 손권과도 아주 먼 친척이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주유는 싸움을 할 줄 알았고 예술도 이해했는데 특히 음악의 소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유는 술이 여러 번 돌고 만취한 상태로도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가 연주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연주자가 틀리면 곧바로 주유가 머리를 돌려 쳐다봤기 때문에 연주를 잘못하니 주랑이 돌아보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주유는 24살에 건의중랑장에 임명돼서 전쟁터를 누비면서 큰 공을 세웁니다. 또 이때 손책과 주유는 교공의 딸인 대교와 소교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한마디로 이 주유라는 인물은 능력도 좋고 직업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성격까지 좋고 예쁜 여자와 결혼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원하는 걸 모두 얻은 사람이 남을 질투하고 그 질투 때문에 화병으로 죽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주유는 유비와 사이가 그다지 좋지는 않아서 손권에게 유비를 연금하고 관우와 장비를 떼어놓을 것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집단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이지 그의 성격이나 그릇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 주유가 꺼렸던 인물은 유비나 관우 그리고 장비이지 제갈량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그때 주유는 제갈량을 라이벌로 여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음모를 꾸밀 수 있을까요? 제갈량이 주유를 3번이나 화나게 했다는 조작된 이야기 때문에 주유의 이미지는 뭔가 머리는 약간 좋은 것 같지만 제갈량보다는 너무 모자라고 성격은 속 좁고 다혈질이라 화를 잘 못 참아서 물불을 못 가리는 그런 이미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게 당사자로서는 얼마나 괴로운 일일까요? 주유의 사망 당시 나이가 36인데 주유의 죽음은 오나라에 치명적인 손실이 되었다고 평가받습니다. 손권도 그렇고 오나라 관료들의 대부분의 정책은 상대국과의 접전을 꺼리는 소위 말해서 안전주의적 성향이 강했는데 그 중에서 주유는 유일하게 적극적으로 팽창 정책을 펼치면서 대대적으로 확장을 해나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 주유가 덜컥 죽어버리니 안 그래도 소극적이던 성향의 동우는 더더욱 얼어붙게 되고 나중엔 수성 정책만 고수하다 진나라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